당신은 어디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까?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채웁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그러실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 내 눈은 멀었다. 그년의 진짜 속내를 보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김 회장이 문서 한 장을 내밀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사기 전과가 적힌 경찰 기록, 그리고 도둑질하는 지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여자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뜩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김 회장이 냉소를 띤 미소를 짓습니다. 함정? 난 단지 가난한 척을 했을 뿐이다. 내 본성을 드러낸 건 너 자신이야. 진실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돈 앞에서 무너진 사랑,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랑의 이야기. 지금 구독하시면 백만장자가 선택한 위험한 시험의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한밤중의 펜트하우스는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국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일궈온 제국을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수백억의 자산,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비서 정 실장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80평생 쌓아온 성공과 고독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됐어. 식욕이 없네. 정 실장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들어 김 회장은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유일한 낙은 아들 민준뿐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오늘 저녁에 전화하신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준.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35의 나이에 회사의 부사장이 된 그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잊을 리가 있나? 전화벨이 울렸고 김 회장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아, 회사는 어떠냐? 오늘 주가가 또 올랐더구나. 네, 덕분에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 회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그것은 기쁜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냐? 내가 아는 집안의 딸이냐? 아니요. 지은이는 제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평범한 집안이지만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김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평범한 집안. 순수. 그는 오래전 자신도 그런 말로 속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보자. 내 선택이 어떤 여자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정말요? 아버지가 지은이를 만나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천억 재산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다가오는 여자. 그가 진정으로 순수한 사랑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25년 전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아내, 민준의 어머니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7년 만에 그녀는 회사 돈을 빼돌려 사라졌고
김 회장은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정 실장, 네, 사장님. 내게 계획이 있네. 김 회장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순수한 여자를 만났는지 시험해 보겠어. 내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겠네. 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그게 과연 내 아들이 또 다른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 없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돈 없는 시아버지도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면을 벗겨주마. 그날 밤 김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아내겠다. 김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값비싼 슈트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명품 시계 대신 플라스틱 시계를 찼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재벌이 아닌 가난에 찌든 노인의 모습으로. 자, 이제 시작이다. 한편 작은 아파트에서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녀의 손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 회장 가문의 재산에 관한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파트는 강남의 비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이 주인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민준이 부엌에서 와인을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웠지만 내면은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 만나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귄 지 6달.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이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아버지가 보통 내 여자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거든. 지은은 와인잔을 받아들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5천억 재산의 상속자와 결혼할 여자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해요. 분명 멋진 분이실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후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으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내가 8살 때 우리를 떠났어. 회사 돈을 가지고. 지은은 충격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군. 이용할 수 있겠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람들을 잘 믿지 않으시는 거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내 주변 여자들을 경계하셔.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민준 씨를 사랑한다는 걸 아버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자신의 변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평소처럼 만나보시면.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 실장,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민준이 상처받기 전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해.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의 노인, 구부정한 자세, 낡은 옷. 5천억 재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김할배라네. 은퇴한 가난한 노인이지. 김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오셨어.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화로운 슈트를 입은 재벌이 아니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숨기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5천억 재벌이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이게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민준이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김 회장은 지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보는데 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계산하는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많이 말했다. 앉아라.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을 때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해 있었고 지은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단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갑자기 투자가 잘못됐어. 모든 걸 날렸다.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빈털털이야.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그런 일이? 지은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거지가 될 수도 있어. 민주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 회장은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실패한 투자, 사기를 당한 일, 쌓여가는 빚.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 민준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천억 재산의 상속자와 결혼하는 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미안하구나. 내 미래까지 망쳐버린 것 같아.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지은은 거짓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 회장은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회장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민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은의 가방이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김 회장,
가문의 재산에 관한 기사들과 민준의 계좌 정보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랬군. 또 다른 사기꾼이었어.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의 아파트에서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회장은 가난한 김할배로서 연기를 이어갔고 지은의 마음속 동요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 봐야겠네. 김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밤도 늦었으니 여기서 주무세요. 김 회장은 지은의 눈빛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인 척하는군. 고맙지만 내 집이 좋구나. 작고 허름하지만. 김 회장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펜트하우스는요?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팔았다, 아들아. 이제 나는 월세 사는 노인일 뿐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 타면 돼. 너희 둘이나 잘 있어라. 민준이 아버지를 배웅하는 동안 지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잠시 벗겨졌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계획이, 모든 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지은은 재빨리 다시 완벽한 여자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은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빠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해. 한편 택시를 타고 가는 김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은의 표정 변화, 눈빛의 동요를 모두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원룸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이미 2번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였고 그녀는 그에게서 3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형 기업의 후계자였고 5천억 대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아버지 댁에 가보려고 해. 같이 가줄래?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곳으로.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신다니 믿기지 않네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김 회장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방 안은 좁고 낡았으며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러 기침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할까?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돈이 어디 있어서.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고 있지. 지은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약을 사다 드릴게요. 김 회장은 지은의 연기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구나. 고맙다만 내가 더 걱정되는 건 너희 둘이다. 김 회장이 탁자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빚 목록이야. 5억이 넘는구나. 민준이 충격에 빠져 서류를 읽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죽이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까지 짐을 지우게 되어서.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저축이 있으니까.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창문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저축으로 어떻게 5억을 갚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갚지는 못해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지은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질 수 있죠? 회사는요? 주식은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 내일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볼게.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계획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놀라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결혼과 무슨 상관이?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결혼은 좀 미루는 게 어떨까 해서요. 김 회장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군.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때 김 회장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는 더 아파 보이려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늙은이 병일 뿐이야. 지은은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애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듯한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군. 이틀 후 김 회장은 자신의 가난한 노인 연기를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그는 정 실장을 통해 민준의 회사에 몰래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이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중요 서류들은 모두 검토 중이란 이유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부사장인데 회사 재무 상태를 볼 수 없다니요? 민준이 비서에게 항의했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의 특별 지시라고 합니다. 모든 자료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민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는 민준 가문의 재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 했지만 갑자기 모든 경로가 차단된 것 같았습니다.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회사 재정 상태를 볼 수 없게 막혀 있어. 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이 부사장인데? 비상감사 중이라나. 아버지가 정말 회사를 망하게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개인 재산은요? 주식이나 부동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주식도 대부분 회사 주식이야. 지금 상황에선 가치를 알 수 없어. 지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내 곁에 있어줘서.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자신의 원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민준 부사장님이 오늘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지시대로 모든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김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지은 씨의 과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나?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피해자는 50대 기업가로 3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리고 내일의 계획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원하신 대로 긴급 치료비를 요청하실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이제 지은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시간이군. 다음 날 오전 김 회장은 민준에게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구나. 민준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 계세요? 집인데 병원비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건강보험도 밀렸나 봐.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통화가 끝난 후 민주는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2천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왜 그렇게 많이?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셨대.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당신 통장에 그만큼 있어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투자 때문에 대부분 썼어.
지금 가용 자금은 8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희망에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가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어떻게든. 지은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가족은 정말 파산한 것 같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민주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빨리. 숨쉬기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제가 가진 돈이 400만 원밖에 없어요. 민준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웠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합쳐도 1,200만 원. 아직 800만 원이 부족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천만 원이 필요할까요? 보통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잖아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생명이 위험한데 그게 중요해? 지은이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민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 돈은 됐어. 그는 지갑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눈에는 냉정함과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됐어. 민준이 떠난 후 지은은 서둘러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민준이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건질 수 있겠네. 그녀는 반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나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만장자의 며느리가 되는 대신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챙겨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자신의 원룸에서 정 실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곧 도착할 거야. 그때 모든 걸 밝히도록 하게. 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민준 부사장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는 잠시뿐이야. 평생의 불행보다는 나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연극은 해야지. 민준의 차가 원룸 앞에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이 김 회장의 원룸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이 열리고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아파 보이기는커녕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보이는 정 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 실장님? 민주는 혼란스러움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민준아. 내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시간이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원룸 내부는 이전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김 회장의 회사 사진들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민준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민준이 자리에 앉자 김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가문의 재산도 그대로다. 내가 모든 걸 꾸며낸 거다.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은에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만을 바라는지.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짓을. 앉아라, 민준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정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사장님, 이것을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지은의 과거 범죄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2건의 사기 전과 여러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증거 사진들.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있다, 민준아. 정 실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아파트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민준의 서재를 뒤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내가 아파트를 나선 직후의 일이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다. 민준의 눈에서 분노와 상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는데. 김 회장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그래서 내가 더 아팠다. 한동안 방 안에는 민준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어요? 민준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전 내 어머니가 우리를 떠났을 때의 고통을 내가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주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도 돈 때문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충분히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버렸다. 너를. 내가 8살 때.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랜 상처가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나타났을 때 나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요? 민준이 희미한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정 실장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그녀는 이미 너를 버렸다. 내 아파트에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 김 회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지은이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일주일 전에 촬영된 것이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이전 사기 대상이었던 남자의 아들이다. 그들은 함께 너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겠니? 김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다. 정 실장이 경찰에 지은의 사기 행각을 신고했고 그녀가 가진 증거들도 제출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한단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지.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정말 괜찮은 거죠? 제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김 회장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 연극의 일부였다.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지난 분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지.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회사와 가족의 미래는 안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룸을 나설 때 민준은 문득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왜 이렇게까지? 직접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면서까지 하셨어요? 그냥 조사만 하셔도 됐을 텐데. 김 회장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극한 상황에서만 드러난단다. 나는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너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지. 민주는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의 가면은 가난한 김할배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고 오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준과 김 회장이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민준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 집의 익숙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집에 오니 어떠냐?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대형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자신이 8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직후의 사진.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져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야. 정 실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처럼 모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은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찾아내야 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해요. 김 회장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민준은 순진한 연인에서 냉정한 사업가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 변화가 안타까우면서도 어쩌면 필요한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김 회장이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내가 지은을 잘못 판단한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요? 김 회장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내가 잘못 본 사람 중 하나였지.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돈만 보고 아버지와 결혼하신 건가요? 김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진실된 사랑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지. 민주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모호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의 아픔은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을 만났을 때 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김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사랑과 그녀의 계산된 접근. 마치 25년 전에 나와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그저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야.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은 씨는 부사장님을 만나기 전부터 김 회장님 가문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카페는 부사장님이 자주 가는 곳이었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소중한 추억들이, 첫 만남의 설렘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자신의 옛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책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장난감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나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인지. 그녀는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다면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의 옆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어. 민주는 숨을 죽이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웃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 사랑을 이겼지. 내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랐다. 결국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떠났어. 민주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배신으로 끝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보셨어요? 김 회장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떠난 뒤였어.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은 지은의 배신.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란 건 항상 이렇게 아픈 건가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다. 사랑이 항상 아픈 것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께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붙잡지 못했는지, 왜 우리 가족이 깨져야 했는지.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매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단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지. 가지 않으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사진첩을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 실장이 다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민준과 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발견된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요. 해외로 도주하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호텔 영상에서 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마지막 의심의 실마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은의 배신은 이제 완전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회수됐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도 함께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겠군.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 문제니까요. 김 회장은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안도감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지은의 얼굴은 서서히 흐려져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 가서 지은과 마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더 단단해졌고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김 회장이 민준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서에 일찍 가보려고요. 김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전까지 상처받은 연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 실장이 동행하게 할까?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아침 식사 후 민주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라면 지은과 함께 타던 조수석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씨시죠?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 형사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와 악수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윤지은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 형사는 민준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은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전과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죠. 김 회장님 가문을 노린 것은 그녀로서는 대박을 노린 셈입니다. 민준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 그녀는 김 부사장님의 일상을 몇 주간 미행하며 연구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체포된 남자는 박태준이라고 이전에 그녀가 사기를 친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박 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도 지은의 매력에 빠져 공범이 된 셈이죠.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정말 만나고 싶으신가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박 형사는 민준을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치소 복장을 하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또 다른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한 거죠? 저를 속인 거? 아니면 들켜서?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획대로였어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달아났죠? 왜 태준이라는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려 했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난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당신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만을 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 회장님은 가난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연기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죠.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재산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녀는 이제 사기범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민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배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연기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은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민준 씨,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윤지은 씨. 그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는 안 갈게요. 그래, 이해한다. 어디 갈 곳이 있니?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볼까 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차를 돌려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바닷가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2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그는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해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래성을 쌓던 날, 아버지가 조개를 잡아주던 날, 세 가족이 함께 웃던 날들. 그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솔직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에 대한 상처, 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고통까지.
모든 감정을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아버지. 조금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어디야? 데리러 갈까?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돌아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라.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민준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평온했습니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하게. 거실로 나가자 김 회장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잤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무슨 계획이 있니? 민주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가려고요. 오랫동안 신경 쓰지 못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치유법이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의 차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바다에 다녀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갔던 그 해변에요. 김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랬구나.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지은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김 회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저런 연극까지 하셨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김 회장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난 그저 내가 나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정말 이해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 김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너였다.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너에게 쏟았지. 하지만 동시에 너를 잃을까봐 항상 두려웠어.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김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믿는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 쉬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김 회장은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 확장 계획은 정말 좋은 것 같아. 김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챙겨볼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마칠 무렵 정 실장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은 씨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김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하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 일은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정 실장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의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 실장님,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은 그만하죠.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민준과 김 회장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가족 식당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구나. 그들은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김 회장이 민준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이후로 아버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난 적은 있지. 하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어. 왜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두려웠나 보다. 김 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내가 새 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까봐. 민준은 놀랐습니다. 저 때문에요?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법이야.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김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회사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모든 대화가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언젠가 또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축복해주지. 다만 이번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가난한 할아버지 연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김 회장의 사무실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보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재단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은 감동의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민준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준아. 김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이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통화하며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가난이 밝혀낸 진짜 사랑의 가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펜트하우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